네. 자, 이제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전계통의 구성. 아까 보셨던 이제 12장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장, 14장 이런 부분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는 1장, 2장, 3장, 그리고 기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 부분에 이제 전력 품질 같은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있고요. 1장이나 2장은 아주 작게 되어 있습니다. 3장에 좀 내용이 많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전계통의 구성. 어떤 부분이지? 고압 배전 방식. 이제 생각나시나요? 수지식, 환상식, 만상식. 이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나왔을 때 키워드가 나와줘야지만 답안을 쓰실 수가 있으니까. 이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개념을 잡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 수업안에서는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 나서 그 개념 잡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1년 정도, 빨라야 1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통 한 2, 3년 정도 보셔야지만 이게 머릿속에 목차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시작했을 때 6개월 만에 제가 개념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6개월은 버시는 겁니다. 나머지 6개월 동안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설명이 깊숙하게 안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배전계통의 종류, 지중입니다.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느냐. 지중도 이제 고압 지중이 있고 저압 지중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스폰 네트워크. 스폰 네트워크가 뭐다? 여러 개의 변전소에서 봤는데 저압 측이 병렬로 연결된 겁니다. 근데 이제 스폰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3개 이상의 변압기가 병렬로 연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 해가지고 뭐 130%까지 과부하 운전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설계를 해놓습니다. 나중에. 그런 내용들도 볼 수가 있고요. 네트워크 프로텍터가 뭐냐? 프로텍터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CB하고 그 안에 있는 이제 퓨즈하고 같이 합쳐서 네트워크 프로텍터라고 하는데 그거의 이제 주요 특성, 아까 뭐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저압 배전 방식 이제 생각이 나시나요? 저압을 하게 되면은 뱅킹 방식하고 네트워크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라 뭐 예비선 절체 방식 이런 내용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고압이니까. 그 세 가지 방식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캐스케이드는 아까처럼 뭐 퍼져 나간다 그랬죠. 캐스케이드의 보호 방식이 기술 기준 소개하고 차단 협조 조건, 라인 퓨즈를 통해서 하는데 옆에 라인 퓨즈가 있고 여기 변압기 1차 측에 또 COS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먼저 끊어지면은 파급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먼저 끊어지고 얘는 늦게 끊어지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협조를 보는 그런 그 조건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전선을 구성하는 방법. A, B, C가 있다. 에어번들 케이블. 그러면 이게 사진으로 여러분 연구반 교재에 그게 있었나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연구반 교재에 ABC 방식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먼저 1시간 요약해드리고 그 다음에 기본 수업반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연구반 교재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료가 많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시간을 안 가지고 무조건 이제 기본반 교재만 가지고 나가면서 참조할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참조할 만한 내용들은 이따가 간단하게 시간이 되면 아니면 다음 주라도 다시 한번 마지막에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왜냐면 지금 수업을 들어도 다음 주에 가면 다 잊어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에어번들 케이블 해가지고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세 가닥에 바깥에 ABC 상위. 이 ABC는 뭐냐? 한전에서는 RST를 ABC라고만 부릅니다. UVW, XYZ 이게 상해 표현 방법입니다. 한전의 이제 변압기의 모선에 가서 보시면 변압기는 이제 또 틀려지죠. H로 쓰기도 하고 X로 쓰여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H는 이제 고압반에 쓰여질 때 H1, H2, H3로 변압기는 표시를 합니다. 근데 상은 저희들이 보통 뭐냐 RST 상으로 표시를 하죠. 근데 한전은 ABC 상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고저압 배전계통의 전기 방식 앞에서 보셨던 거 다시 정리하는 거죠. 아까처럼 3상 4선식 계통으로 변경한 가장 기술적 경제적인 근거. 전압을 2개로 보내줄 수가 있고 그 다음 이상전압을 얻게 해가지고 기기를 싸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 돈 때문에 3상 4선식을 쓴 겁니다. 예? 우리가 110V를 쓰면 더 좋은데 380에 220으로 썼습니다. 그만큼 더 위험 요소는 큽니다. 왜냐면 전압이 크니까. 예? 근데 이제 전압이 크다 보니까 아까처럼 손실이 줄어드니까 한전 측에서는 더 유리한 거죠. 우리가 110V로 공급을 받는다 그러면 한전은 손실이 많이 생기니까 그만큼 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전압이 낮다라는 얘기는요. 그만큼 데미지가 적다라는 얘기죠. 전압이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거기에 견딜 수 있는 기기가 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주파수가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파수가 높으면은 기기를 작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60Hz죠. 일본은 50Hz입니다. 그건 뭐 헤르츠의 개념 뭐냐면 자속을 얼마만큼 공급해 주냐 이겁니다. 1초에 60Hz는 1초에 60번이 갑니다. 60번의 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 있다는 얘기고 50Hz는 50Hz에 50번의 전달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전동기나 변압기를 썼을 때 60Hz짜리 전동기를 50Hz에다 갖다 쓰면은 50Hz가 공급이 되는데 나는 60개를 받아야지만 동작을 합니다. 그럼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얘가 좀 어떤 토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힘들겠죠?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하시면은 50Hz, 일본의 50Hz에 우리나라의 60Hz 전동기를 가지고 갑니다. 반대 개념으로 또 봤을 때 50Hz 전동기를 우리 쪽에 가져옵니다. 그러면 걔는 50Hz만 가져오면 되는데 우리가 60번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럼 걔는 과열이 되겠죠. 자석이 더 많이 흐르니까 동작하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과열이라든가 부족하다라든가 이런 걸 변압기하고 전동기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거기 이제 변압기 뭐 소음 대책할 때 그런 것들도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왜냐면 소음이 또 틀려집니다. 아까처럼 주파수에 따라서 그 소음에 대한 내용들도 또 나옵니다. 다중접지 배전 방식에서 중성선의 역할 3가지. 중성선을 쓰면 뭐라고요? 전압을 2개로 쓸 수 있다. 그리고 전압을 2개로 쓰다 보니까 성간전압, 상전압이 나눠지겠죠. 그러면 이상전압 상승했을 때 이런 부분을 저감을 할 수도 있고요. 기기를 단절한다든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상 3선식의 경우 중성선에 퓨즈를 삽입하지 않는 이유. 아까 설명드렸죠? 아까처럼 임피던스 차이해가지고 380V, 220쪽에 뭐 250V가 걸려가지고 소선이 될 수도 있다고요. 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더 개통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지 편하니까. 자, 요거는 조금 내용은 어려운데 배전선로에서 수전하는 변압기 결선이 Y델타인 경우 1차 측을 접지하지 않는 이유를 2가지 설명하시오. 이건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22900 변압기 1차 측을 Y로 쓰시는 경우는 봤나요? 거의 없습니다. 다 델타 Y입니다. 델타 Y. 22900은 델타로 하고 380에 220은 Y로 합니다. 그건 이제 절연 때문에. 근데 특이하게 이걸 Y로 해야 될 경우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22900에. 그런 경우는 1차 측을 접지를 하지 말아라. 접지를 하게 되면은 얘가 Y죠. 접지가 돼 있으면 외부에서 지락사가 나면 지락전류가 이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유도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요거 자체에 변압기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뭐 3조포가 흘러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 중에 2가지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2페이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고압 배전 방식을 설명해라. 뭐였죠? 배전선로가 뭐냐 이거죠. 송전선로가 뭐고, 송전선로는 뭐죠? 발전기 쪽에서 이제 공급을 받는 부분이 송전선로인데 얘는 배전선로는 발변전소로부터 수용장소에 이르는 전선로다 이거죠. 배전은 배전선로를 통하여 수용가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 수용가에 연결된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배전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셨을 때 배전의 범위는 좀 약간 포괄적으로 넓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전선로의 특징은 수용가에 공급이 되다 보니까 전선로가 짧죠. 송전선은 길죠. 송전선은 전압이 높죠. 저전압, 소전력이다. 왜? 수용가만 공급하니까 수용가에 조금씩이라는 얘기죠. 송전선로는 많이 공급을 하니까. 회선수가 많다. 송전선은 회선수가 오히려 적습니다. 왜? 전압이 높으니까 회선수가 작아도 송전 용량을 많이 보내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얘는 각각별로 부하별로 다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회선수가 많은 겁니다. 부하에 직접적으로 다 연결이 돼야 되니까. 각 선로 전류는 불평형이 되는 경우도 있다. 단상 3선식은 불평률이 30%까지 봐주죠. 삼상 4선식에서는 40%까지의 불평형률을 봐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단상 3선식 30%, 삼상 4선식 40%. 불평형이 봐주는 건 왜? 부하를 걸다 보면은 그게 부하들이 아무리 평형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부하가 도는 시간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다는 얘기죠. 불평형률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하를 이제 각 단자대에 걸 때 다르게 걸게끔 돼 있는 거죠. 배전선로의 구분, 이제 전압을 가지고 구분을 했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직류는 750V인데
교류는 600V다라는 거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죠. 그 다음엔 7000V입니다. 그냥 고압은. 이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고요. 자, 고압 가공 배전 방식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게 아까 수환망이라고 그랬죠. 수환망. 수지식, 환상식, 망상식. 이건 바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라도. 그래서 수지식은 방사상식이고 특징은 나뭇가지처럼 퍼진다.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하 증가시마다 간선이나 분기선을 연장하면 공사비가 저렴하다. 장점은 그냥 하나만 더 연결하면 된다 이거죠. 단점은 말단으로 갈수록 전압강화가 크다 이거죠. 왜? 단계별 내려가니까. 또 메인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나뭇가지. 나무가 있는데 밑둥을 잘라버리면 다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 시 정전 범위가 크니까 공급 신뢰도가 낮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은 지중이나 이런 것들은 환상식, 망상식처럼 해가지고 루프화를 쓴다는 얘기죠. 환상식은 링을 쓰는 겁니다. 망상식은 링인데 거기에 2차측을 더 연결한 네트워크 개념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지식, 그 다음에 수지식은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돼 있다. 이런 그림을 반드시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0점짜리 나왔을 때 수지식, 환상식, 만상식 써주시고 그림 그리고 장점, 단점 써주셔야지 7점, 8점을 맞는다는 얘기죠. 환상식, 루프식입니다. 아까처럼 루프가 된다 그랬죠. 간선을 하나의 환상선으로 구성하여 양방향에서 전력을 공급합니다. 이건 뭐냐? 원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루프, 원. 링 구조처럼. 선로의 도중에서 고장이 발생해도 고장 개소의 분리가 용이하다. 여기 고장 발생하면 여기하고 여기 끊고 다른 쪽으로 공급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패드 TR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루프식으로 패드 TR 보시면. 이렇게 양쪽에 두 개 선로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선로 사고 나면 그 선로 끊어버리고 다른 쪽에서 받으면 됩니다. 요거 같은 전류의 통로에 융통성이 있다. 그거는 뭐 이쪽에서도 받고 저쪽에서도 받는다는 얘기예요. 단점은 보호 방식이 복잡해진다는 얘기죠. 저쪽에서 사고 났을 때 보호를 어떻게 해줘야 될지. 그리고 설비가 양쪽에서 다 받아줘야 되니까 한 가닥만 케이블을 받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받아야 되죠. 케이블 두 가닥 받아야 되니까 비싸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용 밀도가 비교적 큰 지역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이렇게 수지식으로 쓰는 데들은 요즘 거의 없죠. 다 이렇게 일부는 이렇게 씁니다. 그다음 망상식은 단점은 비슷합니다. 장점도 비슷하고 이렇게 링 구조로 돼 있다. 이렇게 링 구조로 돼 있다 이겁니다. 자, 결합계획의 운전 방식, 상식 회로, 상식 회로식. 이건 뭐 내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망상식 네트워크는 간선을 망으로 구성하고 망상계통 내 수개의 궤전점에 급전선을 연결한다. 아까는 링이었지만 그거를 또 링 구조의 네트워크로 해가지고 더 많이 연결이 되어 있다. 환상식보다 무정전 공급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설비비 및 운전비가 많이 소요된다. 왜? 더 많은 접점들을 가져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수지식, 환상식, 만상식인데 지중이죠. 아까는 가공이었습니다. 지중하고 혼동이 일어나지 말라고 그래서 방사상식, 환상식, 예비선 절체 방식, 그 다음에 스폰 네트워크 방식이 들어간 겁니다. 이게 스폰 네트워크 방식이 이제 망상식이 되는 거죠. 여기 방사상 수환망인데 여기 하나 더 들어가는 지중 배전은 예비선 절체 방식이 하나 더 들어갔다는 얘기죠. 왜? 지중 케이블로 들어오는 거는 지중 케이블 두 개를 연결을 안 해놨습니다. 가공 케이블도 다 보시면 케이블 하나 더 끌어 놓습니다. 항상. 끌어놨다가 얘가 사고 나면 바로 또 연결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예비선도 연결을 다 해놓고 필요하면 ALTS라든가 이런 걸로 절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라는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중 배전 계통 종류. 뭐라고요? 방사상식, 환상식, 예비선 절체 방식, 스폰 네트워크 방식. 이제 좀 이해되시나요? 앞에 다시 설명 나왔으니까. 자, 방사상식은 나뭇가지처럼 돼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가 있다. 편하죠? 자, 이번에 환상식. 환상식 뭐라고요? 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루프처럼. 그 그림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그림이 이렇게 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을 그려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설명이 나왔으니까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예비선 절체 방식. 예비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을 하나 더 예비선을 했다가 개폐기해서 요게 지금 서브스테이션 수용 가면은 여기 예비선이 두 개가 있다.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절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 선로를 깔 때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중에다 선로 깔죠. 그럼 예비선 ELP관을 하나 깔죠. 전력관에.
거기다 이제 나중에 필요하면 전력 케이블을 껴놓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돈 때문에 전력 케이블을 껴놓지는 않죠. 나중에 필요하면 이제 다시 포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폰 네트워크 방식. 스폰 네트워크 방식은 망상식이라고요. 링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 밑에가 뭐로? 네트워크로 더 많은 구조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제 스폰 네트워크를 하면은 변전소는 두 군데 이상에서 받습니다. 이쪽 변전소도 받지만 이쪽 변전소도 받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그려주시는데 사실 스폰 네트워크는 이쪽에 변전소를 하나 더 그려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이회선 수전을 받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각 변전소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45에 60MB짜리 TR이 4개 뱅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 변전소에 이 변압기가 이렇게 있겠죠.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그러면 한 개 변압기의 2차 측에 한 7개에서 8개의 DL 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A 변전소에서 DL 라인 받고 B 변전소에서 B 변압기의 DL 라인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인 이해선을 수전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한 개 변전소가 죽으면 다 날아간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한 개 변전소 쪽에서도 받고 다른 변전소 쪽에서도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강남이 있다. 그러면 선릉하고 역삼에서 이렇게 양쪽에서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역으로 따지면은 교대 쪽에서도 받고 저쪽 삼성 쪽에서도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하철도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도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링으로. 그래서 걔가 죽었을 땐 옆에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상이 있는데 요거는 한 개 상입니다. 한 개 상이 아니라 3상입니다. 3상. 변압기가 3개가 달려있습니다. 네트워크 TR에. 그리고 얘가 하나가 죽더라도 이 2개의 변압기에서 카바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130% 가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변압기가 있는데 변압기의 1차 측에 차단기가 있다? 없다. 이게 스폰트 네트워크의 기준입니다. 대신 개폐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얘가 차단이 안 되면 얘는 개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얘를 죽일 때는 항상 이쪽 변전소하고 연결을 해서 작업을 해야지만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2차 측은 차단기가 있습니다. 예? 네트워크 모선이 있습니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네트워크 테이크업 차단기가 있고 테이크업 퓨즈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는 위에가 퓨즈가 있고 여기는 밑에 퓨즈가 있죠. 예? 여기 이 프로텍터 퓨즈가 사용하는 부분이 이제 틀려진다는 얘기죠. 이 용도가. 요 구간 사고가 났을 때, 예? 변압기하고 차단기 이 사이에서 사고가 나면은 얘가 이걸 차단할 수 있나요? 못죠? 그러니까 얘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떨어뜨리지 말라고 여기 퓨즈를 달아놓은 겁니다. 변압기하고 차단기 사이는 이렇게 가깝죠? 가까운 구간에서 사고 났을 때 이 퓨즈가 떨어져서 이 구간이 정전되지 말라고 만든 게 퓨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보시면 네트워크 프로텍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 프로텍터 퓨즈하고 프로텍터 CB를 같이 2개를 네트워크 프로텍터라고 했는데 그거의 역할이 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스폰 네트워크는 변압기가 3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양쪽에서 받아들이고 있고 1차 측은 차단기가 없다. 이게 중요한 거고 2차 측은 차단기가 있는데 그 차단기하고 여기 1차 측에 차단기가 없다 보니까 요 구간 사고 시에서 보루학에서 퓨즈가 달려있다.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되고 요거에 대한 역할들은 이제 다른 이제 교재들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내용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연구반 교재나 이런 것들을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스폰 네트워크의 수전 방식의 개요 장단점. 1차 측을 2개, 4개 전원망으로부터 수전하고 2차 측을 병렬 접속하여 운전하는 형태로서 공급 신뢰도가 대단히 높은 방식이다. 공급 신뢰도도 나오죠.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쓰시란 얘기죠. 장점은 뭐냐? 변전소의 수를 줄일 수 있다. 양쪽에서 받으니까 줄일 수 있다. 저는 이게 좀 이해 안 되더라고요. 양쪽에서 받는데 변전소의 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보다는 부하 증가에 대한 적응성이 좋다. 그거는 병렬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2차 측이 병렬 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뭔가 부하가 줄더라도 거기에 대한 소공성이 높다는 얘기죠. 리액턴스가 작다. 변압기가 지금 병렬 운전이 돼 있죠. 리액턴스가 작으니까 전압 변동률이 작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 신뢰도가 높게끔 쓰려고. 왜냐면 전압 변동률도 작고 변압기를 병렬 운전하다 보니까 힘도 셉니다.
그러니까 부하 측이 어떤 변동이 생기더라도 얘는 그걸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신뢰도가 높은 지역에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종합청사 같은 데 쓴다는 얘기죠. 왜? 정부종합청사가 셧다운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전력 손실이 경감된다. 기계 이용률이 향상된다. 고효율 운전이 가능하다. 무정정 공급이 가능하다. 공급 신뢰도가 높다. 왜 무정정 공급이 가능하냐면 한 개 변전소가 죽더라도 다른 쪽 변전소를 통해서 선로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차단기, 여기 차단기 있다고 그랬죠. 여기 차단기 끊어도 이쪽 차단기로 저는 공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쪽에 작업을 할 때는 양쪽 차단기를 다 끄고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있다. 보시면 되고요. 단점은 수전 보호 방식, 보호 개전 방식 복잡해진다는 얘기죠. 양쪽에서 봤으니까 개전기가 오동작할 우려도 있다는 얘기죠. 조류에 따라서. 그래서 정전사고 보수 점검은 뭐냐? 우리가 마음대로 못한다. 전력회사의 지령에 따라야죠. 왜? 요 변전소에서 차단기를 꺼주지 않으면 우리는 안에를 작업을 못합니다. 변압기 쪽에 작업을 못한다는 얘기죠.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다. 특별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아까처럼 퓨즈도 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차단기 같은 것도 방향성 있는 걸 봐줘야 되고, 보호개전기 쪽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컨셉을 머릿속에 정확하게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구성과 기기, 네트워크 프로텍터는 뭐라고요? 요 두 개라고요. 네트워크 프로텍터 주요 특성, 역차무. 여기 뭐라고요? 역전력. 아까 보셨던 단독 운전을 하지 않게끔 사고 나면은 뭐라고요? 전력이 위로 올라간다고요. 32P가 유효전력, 32Q가 무효전력입니다. 무효전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32가 역전력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67로 썼습니다. 67은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67은 DOCR을 얘기합니다. 67G는 SGR.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선택 지락 계전기가 67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67로 썼습니다. 근데 이제 수용가 쪽에서 쓸 때는 32PQ로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트워크 TR이 있고요. TR 밑에 뭐가 있다고요? 퓨즈가 있고요. 퓨즈 밑에 서킷 브레이커가 있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여기에 이제 CT하고 PT, 보호계전기 쪽에서 설명드렸죠. 보호계전기의 기능과 역할, 목적 해가지고 전력 계통에서 CT하고 PT 쪽에서 전력 상태를 검출해가지고 차단기에서 이상 상태를 검출해가지고 보호계전기 쪽으로 시그널을 내보내면서 차단한다. 그 내용이란 얘기죠, 지금. 근데 PT, CT 쪽에서 봤는데 PT 쪽에서는 뭘까요? 전압을 받고 CT 쪽에서는 전류를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78 같은 경우, 84 같은 경우 전류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얘는 자세히 보셔야지만 됩니다. 얘는 전력형 계정이고 얘는 전압형 계정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라고요? 차단만 한다고요. 얘는 투입할 때 쓴다고요. 역차무라고 했죠. 역차무. 역전력, 차단. 차전압, 투입. 무전압, 투입. 전압입니다. 둘 다. 요거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역전력이기 때문에 PT하고 CT 쪽에서 받아들여서 방향이 거꾸로 올라가는 전류가 있으면 이제 차단을 해줘야 된다. 왜? 안 그러면 저쪽으로 사고 전류가 타수용가로 연결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네트워크 TR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신뢰성이 있어야 되니까 정전이 됐습니다. 정전이 됐는데 다시 전압이 들어오면 투입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차전압 투입하고 무전압 투입입니다. 차전압 투입. 차가 발생하면 여기 전압하고 차가 있는데 여기는 전압이 살아있고 여기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차단기를 집어넣어라. 무전압 투입도 여기가 전압이 살고 여기가 전압이 죽었으면 들어놔라. 근데 이제 차전압은 전압의 차니까. 무전압은 여기가 죽어있고 여기가 살아있으면 무조건 들어가라니까 살아있으면 그냥 바로 들어가니까 신뢰도가 좁은 거죠. 차전압은 뭐냐? 전류에 차가 발생했을 때 들어가라. 그건 뭐냐? 여기에 위상이 높고 여기에 위상이 낮다. 여기 전압이 크고 여기 전압이 작다. 그럼 들어가라 이거죠. 왜? 저희가 유효전력은 어떻게 된다고요? 전압의 위상에 따라서 흐른다고 그랬죠? 전압의 위상이 여기가 높고 전압의 위상이 낮으면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가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차전압입니다. 위상차가 나면 너는 차단기 바로 집어넣어라. 이게 지금 차전압 투입입니다. 무전압 투입은 여기 전압이 없으면 들어가라는 얘기고. 그 역차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역전 67, 78, 84. 67, 84만 외우면 되거든요. 외우기가 쉽다는 얘기죠. 67, 84. 그냥 67, 78, 84. 역차무. 이렇게. 그래서 얘는 위상 계정기고 얘는 전압 계정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주 계정기고요. 차단을 하기 위한.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역전력 차단은 뭐라고요?
변압기 1차측 또는 전원측 사고로 인해 가지고 변압기 방향으로 뭔가 전류가 올라가면 차단을 해라. 이게 차단이죠. 그 다음엔 투입입니다. 차전압 투입. 위상이라고 그랬죠. 변압기 2차측 전압이 네트워크 모선 전압보다 크기가 크고 위상이 앞선 경우 자동적으로 넣어라. 요 1차측이 위상이 앞서면 바로 넣어라. 투입이라는 얘기죠. 역차, 무전압 투입. 뭐라고요? 변압기 2차측이 정상 범위 내에 있고 요 2차측이 무전압인 경우는 자동으로 투입을 해라. 이거 투입이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컨셉을 정확하게 역차, 이렇게. 그러면은 차단, 투입. 이렇게 내용은 가끔 물어봅니다. 이게 네트워크 프로텍터에 대한 특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아까 보호 방식에 대한 협조 부분을 그림으로 해가지고 좀 그린 것들이 있습니다. 저압 배전 방식. 요 표를 하나 딱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송전선로. 이건 가공선로죠. 가공선로. 근데 이 송전선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건 뭐죠? 배전 쪽에 고압의 가공선로였죠. 수지식, 환상식, 만장식인데 여기는 그거 외에 수지식, 방사상식 예? 같은데 좀 틀리게 설명해놨죠? 환상식, 유닛방식 이렇게 틀리게 해놓은 겁니다. 송전 쪽에서는. 근데 배전 쪽에서는 수환망 그 다음에 여기는 보시면 방사상식 다 나오죠. 그 다음에 환상식, 예비선 절제 방식, 망상식 이렇게 여기는 뱅킹 방식, 저압 네트워크 방식 요 컨셉을 머릿속에 딱 적어놓고 가시란 얘기입니다. 그럼 배전 쪽이 훨씬 더 편해진다. 저압 배전 방식, 방사상식 여기 나무처럼 돼 있죠? 저압 뱅킹 방식. 뱅킹이니까 두 개가 연결이 되면 뒤에 설명이 다시 나옵니다. 뒤에가 병렬로 연결된 거. 근데 위에 모선은 같죠? 저압 네트워크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개가 연결되죠? 네, 네트워크라고 그랬으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사상식은 그림은 이해되실 거고요.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채용되는데 나뭇가지 모양이다. 이렇게. 가장 경제적이니까. 그 간선과 분기선을 추가하기 편하니까. 장점은 구성이 쉽고 공사비가 저렴하다. 단점은 뭘까요? 아까처럼 정전되면서 사고 파고 범위가 넓어지겠죠. 정전 범위가 크다. 공급 신뢰도가 낮다. 전압 변동 및 전력 손실이 크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들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방사상식이 나왔으니까 뭐가 나올까요? 환상식이 나오겠죠. 아니죠.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저압이라고요. 저압 뱅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압 스폰 네트워크가 나오죠. 제가 가끔씩 이렇게 물어보면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공과 지중 정확하게 나눠주시라고요. 송전과 배전 정확하게 나눠주시라고요. 이걸 머릿속에 정확하게 두지 않으면 수지식, 환상식, 망상식을 씁니다. 저압 배전 계통을 설명하라고 그러는데 그럼 그 사람은 난 잘 썼어 했는데 나중에는 빵점입니다. 왜? 지금은 방사상식하고 저압 뱅킹 방식하고 저압 네트워크 방식에 대해서 써주셔야 되는데 엉뚱한 걸 썼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압 뱅킹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킹 방식에는 구분 퓨즈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그 캐스케이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구분 퓨즈. 변압기 1차 측에도 COS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COS의 동작 시간하고 구분 퓨즈의 동작 시간이 있는데요. 여기서 사고 나면 얘가 먼저 끊어지면 안 되겠죠? 얘가 끊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먼저. 그래야지 옆에 파급사고가 없다는 얘기죠. 병렬 부분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얘가 끊어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중에 상호 보호협조 구간에 나옵니다. 동일한 고압 배전선. 동일한 고압 배전선입니다. 이 키워드가. 2대 이상의 배전 변압기의 저압축을 병렬 접속한 방식. 이게 키워드입니다. 뱅킹은. 수지식하고 비교하면 전압 강하고 전력 손실이 작겠죠? 변압기 설비 용량을 줄일 수가 있고 공급 신뢰도가 좋을 수가 있죠. 변압기는 단상하고 삼상하고 용량은 똑같습니다. 단상이 500kV죠? 그럼 단상 500kV짜리 3대를 연결하면 그게 삼상 1500kV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변압기 용량별로 그냥 연결해서 쓰면은 그 용량별로 공급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점은 병렬로 연결하다 보니까 비싸지죠. 그 보유업조가 잘 취해지지 않으면 아까처럼 캐스케이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압 뱅킹에서 캐스케이딩이 나오는 거죠, 이제. 캐스케이딩이라는 거. 캐스케이딩이 나오면 이제 구분 퓨즈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압 뱅킹 다음에 저압 네트워크죠.
네트워크는 아까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모선이 어떻게 되죠? 동일 모선이 아닙니다. 배전소의 동일 모선으로부터 2회선을 급전하는 방식으로서 2개 이상의 배전 변압기 저압축을 전개해서 망상을 구성한다. 이것도 개념은 똑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다른 변전소에서 또 공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압 같은 경우는 다른 변전소에서 공급을 받기 힘들고요. 고압 스폿 네트워크만 다른 변전소에서 받고 저압 스폿 네트워크도 저압 네트워크도 변전소는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망상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다른 쪽에 대한 계통들이 더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변전소의 수를 줄일 수 있다. 부하 증가. 뭐 아까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무정전 공급이 가능하고. 스폿 네트워크의 장점. 그 내용을 똑같이 써놨습니다. 단점은 건설비가 비싸고 보호장치가 복잡하다. 아까 그 스폿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똑같이 또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캐스케이딩. 파급사고라고 했죠. 자, 보시면 캐스케이딩이란 변압기나 선로의 사고에 의해 뱅킹 내의 건전한 변압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연쇄적으로 선로로부터 차단되는 현상. 되게 어렵게 썼는데 내용은 사고 났을 때 옆에 차단기까지 떨어지는 내용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변압기 1차 측에 퓨즈를 설치하고 인접 변압기에 구분 퓨즈, 뱅킹 브레이크를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1차 측에 COS 들어가고 2차 측에 병렬 쪽에 라인 퓨즈 들어간다고 그랬죠. COS하고 라인 퓨즈, 구분 퓨즈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 구분 퓨즈가 먼저 끊어지고 얘가 늦게 끊어져야 된다라는 게 키포인트라고요. 동작 특성 및 차단 협조. 사고 시 변압기 1차 측 퓨즈와 구분 퓨즈가 용단돼서 그 구간의 수용가만 정전이 된다. 근데 구분 퓨즈는 COS보다 더 빨리 끊어져야 된다. 이런 게 키워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압 뱅킹 방식은 동일한 고압 배전선에 연결된 2대 이상의 배장 변압기의 저압 측을 병렬 접속한 방식. 좀 비슷합니다. 저압 뱅킹하고 저압 네트워크하고. 예? 비슷한 개념인데 이제 장점하고 단점을 할 때는 조금 더 내용이 틀려지겠죠. 그림이 틀리게 그려주셔야 되니까. ABC 방식. 완전 절연이 가능한 전력 케이블 3상을 한 개의 조가선에 꼬아서 주상에 설치하는 방법. 조가선이라는 게 이렇게 그 힘을 지탱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꼬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조가선의 개념이 뭐냐면 선이 있는데 선에 이렇게 감아주고 그 밑에다 전선을 이렇게 달아주기도 합니다. 선을 지탱해주는 거. 예를 들어 전신주가 있으면은 옆에 이제 지탱해주는 이런 것들도 조가선입니다. 옆에서. 예? 지탱을 해주는 그런 선을 조가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탱해주는 선에다가 이렇게 꼰 겁니다. 그걸 이제 중성선으로 쓰기도 하죠. 그래서 ABC 해놓고 가운데 그걸 이제 중성선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가공이라는 얘기입니다. 가공. 지중이 아니라. 지중 케이블도 보시면 ABC 방식을 쓰는데 그 ABC 방식은 각각의 케이블에 대한 중성선을 본딩을 해가지고 씁니다. 근데 얘는 조가선을 쓴다라는 게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ABC 방식의 장점. 가공선로 방식과는 달리 안전을 위한 이격거리 확보가 불필요하다. 수목이나 인근 물체에 접촉하더라도 안전하게 전력을 수정할 수 있으므로 수목 견지가 불필요하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완전 절연이 가능한 케이블입니다. 얘는 가공선로는 어떻게 되죠? 단선, 연선 같은 게 어떻게 되죠? 도체가 노출되어 있는 케이블이죠. 연피가 없는 케이블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절연이 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수목이나 접촉하더라도 지락사고가 안 나기 때문에 계속된 수목전지, 수목을 잘라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지나가면서 수목 같은 건 다 커팅하죠. 날짜 지나면. 그래서 고장 발생가 빈도가 많은 애자료, LA, COS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점검이 용이하다. 왜? 아까 그 가공선로 같은 경우는 어떤 외부에서 이상전압이 직경내가 올 수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원인에 해가지고 이상전압이 상승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그 피레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애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튼튼하게 설치를 해줬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케이블이거든요. 케이블이기 때문에 직격을 맞는 경우는 위에 가공지선이 있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밑에다 깔기 때문에. 조가선이 이루어졌다는 건 가공지선이 있고 밑에 그 전봇대가 있으면 전봇대 밑에 상선이 있으면 상선 밑에도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유선방송 케이블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밖에 나가서 전봇대 보시면은 전봇대 밑에 유선방송 케이블도 막 와 있죠. 거기도 보시면 조가선에다 여러 가지 케이블을 감아가지고 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어디서 했냐? 파워컴에서 그냥 다 사용을 하고 쓰고 있죠. 그래서 그 파워컴에서 한전에다가 전신주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얼마씩.
이런 것들도 참조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지지물은 뭐다? 콘크리트 전주. 좀 50m마다 하나씩 박죠, 저희가. 그리고 사용전선은 ABC 케이블을 써가지고 변압기는 CSP 변압기를 쓴다라고 합니다. 컴플리트 셀프 프로텍션. 그럼 자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변압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자료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저압 배전계통의 전기 방식을 각각 기술하시오. 그래서 고압은 3상 3선식, 3상 4선식. 단상을 안 쓰니까 고압은. 저압은 단상을 씁니다. 그래서 그게 차이가 있다. 이런 정도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고압, 단상 3상 3선식. 비접지 방식은 3상 3선식으로 쓰고 지락전류가 작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장점을 쓴다는 얘기죠. 3상 4선식은 지락전류가 크죠. 그래서 이제 지락전류를 줄이기 위해서 한전에서 그 리액터 계통을 쓰죠. 그래서 0.65옴의 리액터를 달아가지고 그 고장전류를 줄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용과 같은 경우는 고압 같은 경우도 중성점에 저항을 넣어가지고 저항 접지 방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보통 100A 저항 접지 방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델타로 해가지고 여기서 단상 2선식으로 하거나 단상 3선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쓰기도 한다. 3상은 3상대로 쓰지만 그런 것들을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3상 4선식. 우리나라 고압 배전설의 주 계통. 1호사 변전소의 주 내용이 Y결선을 가지고 쓰고 있다. 이 Y결선을 가지고 쓰고 있는 이 중성점에 접지되어 있고 22,900, 13,200.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13,200으로 하기 때문에 애자를 2개만 쓰면 되죠. 여기 보시면 애자 다 2개만 돼 있죠. 22,900은. 22,900으로 하게 되면 애자를 3개를 써야 될지 4개 써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철탑이 더 올라가죠. 철탑이 더 튼튼해져야 되니까 더 커져야 되죠.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22,900이니까 이격거리가 더 길어져야 되죠. 이격거리가 더 길어져야 되는 건 더 커져야 된다는 얘기죠. 케이블도 13,200에 견디는 게 아니라 22,900에 견뎌야 되니까 더 두꺼워져야 되죠. 돈이 비싸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22,900으로 썼다라는 게 13,200으로 해가지고 3상 4선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 경제적 전압을 2개로도 받을 수가 있고 돈도 절약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가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Y 접지를 했고 거기다 이제 다중 접지. 다중 접지는 뭐냐면 여러분들 바깥에 보고 계시는 전봇대가 다중 접지입니다. 직접 접지인데 전봇대마다 접지선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중 접지고 요건 수용관에서 이제 개통 접지 내에서 변압기의 접지 부분만 봤을 때 얘는 직접 접지 개념이 된다. 단말 쪽에 대한 단독 접지 개념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요건 배전선로 쪽에 대한 부분이고요. 요거는 이제 변압기 쪽에서 본 부분이고요. 관점이 좀 틀리다는 얘기죠. 저압은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3상 3선식, 3상 4선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단상 2선식이 나오는데 두 가닥입니다. 이렇게 두 가닥. 전등 쓰죠. 알고 있으니까 써주시면 되고. 단상 3선식 두 가닥이 아니라 세 가닥을 쓰는데 110V도 쓰지만 220V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등 및 동력도 쓸 수 있다는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거 계산하는 부분 얘 다 더해가지고 나눠지면 되죠. 이거 계산하는 것도 나옵니다. 관련도 문제 나왔었습니다. 기사시험 공부 같은 데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참조해서 보시라는 얘기죠.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알고 계셔야 되니까. 3상 3선식은 델타 Y V결선. V결선은 어떻게 맞냐? 델타 결선에서 한 상이 끊어지면 V결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57.7%다. 86.6%다.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그 방식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3개에서 이제 2개로 이제 줄어들었으니까 이용률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런 것들도 이제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편합니다. 단상변압기 3대를 델타 결선을 했기 때문에 얘가 하나가 끊어지더라도 단상변압기 2대로서 V결선을 해서 단상변압기 2군데에 보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한 대만 더 추가하면은 델타 결선에서 또 3상을 보내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Y결선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을 합니다. 440에 254인데 440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델타 결선, V결선, Y결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도 공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왜? 중성선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하측하고. 이제 저압축에 가서 이제 배전계통을 보시면 IT 방식, TT 방식, TN-C 방식, TN-S 방식, TN-C-S 방식 이렇게 또 나눠집니다. 그건 뭐냐면은 I는 아이솔레이션. IT거든요. 그럼 변압기 1차 측이 접지가 안 됐다. 2차 측이 T죠. 그럼 변압기 2차 측이 테라스.
대지가 접지됐다. TT 계통이 있거든. 1차 측도 접지됐고 2차 측도 접지됐다. TT 계통. 이건 저압 측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TN 1차 측도 접지가 됐고 2차 측도 접지가 되는데 N 뉴트럴을 사용한다. 뉴트럴을 사용한다는 건 접지가 되어 있는 거거든. 다시 C는 코먼이 되어 있다. 펜이라고 합니다. 프로텍팅 어심 P 도체하고 N 도체가 코먼돼서 하나의 도체로 간다. 그게 그 TN-C 계통입니다. TN-S는 PE 프로텍티브 어싱 도체하고 N 뉴트럴선이 따로 간다. 세퍼레이트 해서가 따로 간다. 그럼 TN-S 계통입니다. TN-C-S는 뭐냐면 앞에는 같이 가고 뒤에는 따로 간다. 이렇게 한 가닥 했다가 두 가닥으로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TN-C 계통이고 여기는 TN-S 계통이니까 TN-C-S 계통이다. 이런 것들도 IC에 대한 60364 접지 방식이 한 3, 4번 나왔습니다. 10점짜리로도 나오고 25점짜리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접지에 나왔을 때 그런 부분 써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럼 TN-S-C는 있느냐? 없습니다. 세퍼레이트 돼 있고 코먼 돼 있다. 그건 세퍼레이트 돼 있는 게 어차피 코먼 돼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 뒤에가 코먼 돼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봤을 때는 다 코먼 돼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은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삼상 4선식 두 가지 전압. 항상 Y로 쓰는 게 왜라고요? 중성선을 쓰는 게 두 가지 전압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자, 중성선 그림 그려주시고요. 22900 삼상 4선식 직접 접지 방식으로 통일 변경한 기술적 경제적 근거 보시면 되는데 기술적 근거 낮은 이상 전압, 낮은 절연 레벨, 변압기의 단절연이 가능하고 보호계 전개 동작이 신속 확실하고 예? 여기 보시면은 선로 접지가 용이하다 이렇게 나와있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접지를 하게 되면 전압이 다 떨어지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장점을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절연 접지에서 기준 충격 절연 강도 할 때 이 절연의 4가지 종류 생각이 나시나요? 디귿하고 상등되는 게 뭐죠? 균등절연, 전절연, 저감절연, 단절연, 근진절연 이 4가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외우라고요? 기역자로 외우고요. 디귿자로 외우고 전절연하고 저감절연 그 다음에 균등절연, 단절연 디귿자가 들어갔죠? 단절연, 균등절연 디귿자가 들어갔죠. 전절이냐 저감절연은 뭐가 차이가 난다? 뭐로 비교를 한 거다? 유효접지. 유효접지가 되느냐, 유효접지 견딜 수 있는 거는 전절연. 그거를 이제 비유효접지까지 견디지 못하는 거는 저감절연은 그걸 저감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전절연은 그걸 견디지 못하니까 전체를 다 절연을 해놓은 거고요. 단절연은 단계적으로 1단, 2단 단계적으로 절연을 낮춰줄 수 있는 거고 균등절연은 전부 다 균등하게 낮춰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옛날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림하고 외우는 방법 설명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경제적 근거 돈을 줄일 수 있다. 나중에 예? 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력 손실을 줄일 수가 있죠. 예? 해선수를 줄일 수가 있죠. 절연 레벨을 낮추시니까 비용이 경감이 되죠. 이 단절연이 가능하니까 비용을 낮출 수가 있죠. 다 전압 강화가 경쟁돼서 비용이 낮출 수가 있죠. 근데 22900 같은 경우는 한 30km 정도까지밖에는 배전선을 안 꾸밉니다. 그 이상 되게 되면 전압 강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50km까지는 간다고 합니다. 예? 이런 그 이격거리들 아까 전압에 따라서 이격거리들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리가 멀다 그러면 1호사로 수전을 해야지만 됩니다. 다중접지 배전 방식에서 중성선의 역할 3가지. 아까 뭐 돈, 전압, 2가지 전압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죠. 중성선 역할 2가지 전압을 얻을 수가 있다. 돈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겠죠. 일선지락 고장 시 건전상의 대지 전압 상승을 억제한다. 낮은 피력을 사용할 수 있다. 전격 전압이 낮은 피력이니까 돈도 생각이 나겠죠. 일선지락 시 지락 개전기 동작을 확실하게 한다. 왜? 접지가 됐기 때문에 직접 접지처럼 큰 사고 전류가 흐르니까 지락 개전기가 확실하게 동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전압이 상승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고장 시 건전상의 대지 전압 상승을 억제를 한다는 얘기죠. 몇 배까지? 1.4배에서 1.73배까지. 1.3배에서 루트 3배까지. 그게 바로 접지 방식에 따라서 틀려진다고 말씀드렸죠.
자, 단상 삼성식 경우 중성선에 퓨즈를 삽입하지 않는 이유. 아까 설명드렸죠? 중성선의 퓨즈가 끊어지게 되면 양단의 전압이 성간 전압에 걸리다 보니까 한쪽에 과전압이 인가가 돼가지고 소선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평형 부하일 경우 중성선이 단선되면 부하전압에 심한 불평형이 발생된다. 최고 2배까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터져 나가버린다 이겁니다. 그런 내용도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설명 간단하게 해놨는데 아까 그 그림들 가지고 간단하게 좀 더 그려서 설명을 해주시면은 채점자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란 얘기입니다. 22,900 배전선로에서 수전하는 변압기의 결선이 Y델타인 경우 1차 측을 접지하지 않는 이유. 아까처럼 1차 측을 접지하게 되면은 외부에서 지락사고 난 시 지락전류가 흘러가지고 유도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요. 3고조파가 흐른다고 그랬죠. 변압기의 각변이 설명할 때 변압기 등가로를 설명했습니다. 접지가 되면은 3조파, 영상분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3고조파가 흘러가지고 이쪽에 뭐 유도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자석의 변화에 따른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걸 살펴보시면 저전압 단거리 선로에서는 Y결선 변압기의 중성점을 접지 않아도 별로 지장이 없다. 단거리 선로에서는 대지 충전 용량이 작아서 대지 충전 전류가 크지 않다. 그겁니다. 22,900의 그 메인 변압기 쪽은 그 접지를 합니다. 근데 델타로 하죠. 대부분. 이걸 Y로 하더라도 그건 변압기 요 구간이 짧으니까. 그 구간에서는 케이블이 작으니까. 왜? 충전 용량이라는 거는 C성분인데 케이블이 짧다는 건 C성분이 작으니까 그 부분에 충전 전류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접지를 해도 어디에 영향이 덜 미쳐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락사고가 나더라도 그런 부분이 고장 전류가 분류가 되는데 이런 지락 전류가 아주 작게 되므로 계속 송전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접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변압기의 1차 측은 21,900은 델타로 쓰죠. 접지를 아예 안 합니다. 그런 것마저도 줄이려고. 모선에는 다 접지가 돼 있거든요. 모선에 외암 접지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지? 케이블로 들어오면은 수전반 있고 수전반에서 케이블로 연결돼서 변압기에 연결돼 있지. 여기 부분에 다 외암 접지 돼 있지 않습니까? 접지를 할 필요가 없죠. 삼상 330만 가져와도 쓰는 데는 지장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변압기의 중성점을 접지하면 부근 통신선의 유도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무슨 유도장애일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유도장애 종류는 3가지가 있다. 정전 유도장애, 정자 유도장애, 고조파 유도장애가 있다. 지락사고에 의한 유도장애는 전자 유도장애라고 그랬습니다. 상호 정전 용량의 불균형에 의한 게 정전 유도장애라고 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컨셉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어놓고 보시다 보면 여기를 딱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이제 전자 유도장애, 그럼 EM은 마이너스 J 오메가 M의 3L 뭐 이렇게 써주실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내용들을 좀 갖다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나중에 25점짜리를 할 때 그림도 그려주시고 수식도 하고 이런 그 내용만 쓰지 말고 이런 것들을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변압기의 중성점을 접지하면 변압기의 히스테리식 특성 때문에 단상전압이 나타나고 그 부분 때문에 3고조파의 단락전류가 흘러가지고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된다고? 유도장애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유도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측을 접지를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지를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델타로 쓰는 겁니다. 그냥 아예. 자, 지금까지 배웠던 게 고압 배전 방식은 수지식, 환상식, 망상식을 배웠습니다. 지중 배전 계통의 종류 생각나시나요? 예? 이건 지중입니다. 저압이 아니라. 저압 배전 방식은 여기 보신 것처럼 저압 배전 방식은 방사상, 뱅킹, 네트워크. 여기 저압 뱅킹이고 저압 네트워크입니다. 제가 생략했지만. 지중 배전 계통은 생각나나요? 방사산식. 그리고 뭐라고요? 환상식, 예비선 절체 방식, 네트워크 방식. 이렇게 생각이 나야 된다고요. 키워드가. 일주일 뒤에 물어보면 다 잊어먹으니까 제가 지금 반복을 해드립니다. 지금 한 10번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지금. 목이 아프게 얘기를 해도 일주일만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하실 때 계속 반복해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폰 네트워크 방식. 장단점 생각나시죠? 캐스케이딩 차단 협조 시 동작 특성, 협조 조건 어떻게 되는지, 라인 퓨즈하고 컷아웃 스위치하고 어떻게 되는지, ABC 배전 방식 특성, 얘는 조가선을 쓴다고요. 근데 얘는 뭐라고요? 케이블입니다. 가공송전선로가 아니라고요. 고저압 배전 계통의 전기 방식. 뭐냐? 고압은 삼상, 저압은 단상이고.
그래서 얘는 고압은 3상 3선식, 3상 4선식, 저압은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3상 3선식, 3상 4선식이 쓰여진다. 가공과 지중이 쓰여진다. 이걸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직접 접지 방식의 사용 근거. 왜? 중성선 역할 세 가지 뭐라고요? 이상 전압을 억제를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전압을 받을 수가 있고, 돈에 관련된 그런 부분 쓰시면 된다고요. 얘도 단상 3선식 중성선 퓨즈 사용 불가. 돈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추가된다면 21900의 1차 측을 접지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그런 것들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하고 또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만 쉬고